반갑습니다. 4월 학평 한 문제 한 문제 짚어보기 전에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저의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한번 같이 봐주세요. 일단 오늘 전체 시험을 보니까 3월하고 4월 한 달 사이에 있었으니까 이 둘을 좀 비교하게 되잖아요. 이 둘 중에 어디다가 가중치를 두거나 초점을 맞춰야 되지? 그러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의 모평이나 평가원 수능 문제들을 내가 대비를 해야 되지? 말하자면 살짝 헷갈리거나 좀 갈등이 되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. 일단 이제 3, 4월의 문항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봤는데 3월에 비해서 4월을 얘기해 보자면요. 4월 문항의 장점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능 문항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담겨 있어서 이제 6월 모평 보기 전에, 그러니까 평가 문항 보기 전에 내가 잠시 잊었었던 혹은 내가 체크하지 못했었던 최근의 평가 문항의 포인트들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살리면 아주 좋아요. 네. 그래서 나 지금 잘 봤다. 나 좀 한 달 사이에 좀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나 봐? 하고 이제 어깨 뽕 하는 거 좋은데 그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나 그럼 살짝 국영수의 비중을 좀 둬야 되나 하면서 사탐을 좀 줄이거나 이러면 안 돼요. 네. 왜? 3월 학평과 4월 학평 다 보시되 이제 앞으로의 평가원에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내가 정확하게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혹은 또 그 외에 선생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쉽다는 얘기인가? 난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해서 또 마음 쪼그라들지 말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짝 해야지. 잘 본 친구들이나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나 다 지금부터 단지 할 뿐. 잘한 친구들도 안 하면 안 돼요. 못한 친구들 그것 때문에 마음 쪼그라들면 안 돼요. 6월 모평에 반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를 살펴보니까 단연 3단원입니다. 3단원에서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의 문제들. 그 자연과 윤리 문제에다가 마지막 단원의 문제들까지. 3월 학평하고 또 비교를 해보자면 3월 학평이 좀 단원들 좀 균일하게 분포된 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방점이 또 확실하게 보여줘서 내가 딱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을 딱 정확히 잡을 수가 있었죠.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은 항상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부분에 내가 앞으로 좀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짜야 되고 또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그 중요한 문항이 고난도 문항이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외워서 그걸 맞추려고 한다면 그냥 그때 운이 좋으면 맞출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수능에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맞춘 거 기분 좋을 수 있지만 진짜 기분 좋은 건 수능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. 네? 그래서 이 마지막 단원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가는 거, 좀 길게 투자하고 가는 거, 그거 생각하세요. 그럼 이 중에 고난도 빈줄 문제 뭡니까? 라고 하면 무려 칸트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습니다.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첫 페이지에 칸트 선생님이 두 문제나 나왔어요. 성과윤리와 여기. 그래서 성과윤리는 나 정말 가볍게 보고 넘어갔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출 패턴에서 좀 보여줬거든요. 그런 것들을 되짚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어요. 그래서 칸트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이게 써있으니까 제가 뭐 말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꼭 해둬야 돼요. 그러니까 칸트 선생님의 이 생활과 윤리에서의 지분이 이만큼이나 크단 말이에요. 이걸 놓칠 수 없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큰 지분에 대해서 난 이만큼 투자하고 이걸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 너무 비양심적입니다. 이만큼이라면 나도 이만큼 노력하겠다. 시간이 그만큼 걸려도 난 하겠다. 왜? 나 꼬린 지점은 수능이니까. 그 생각해 보면서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. 알겠죠? 지금 맞췄으면 너무 잘했고 그 자신감으로 계속 그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고 새롭게 나와도 맞출 수 있을 만큼 꾸준히 합시다.
또 이번에 못했어요 라고 한다면 마음 쪼그라들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. 안 하면서 자신감이 없어서요 라고 말하지 않기예요. 또 중요한 롤스, 시간 많이 걸리죠. 해외 원조, 분배, 불복종 꼭 세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역시나 모든 시험에 그렇게 꼭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에 8번하고 18번은 지금 동일한 거죠. 싱어 선생님과 롤스 선생님의 콤비 정확히 대비해줘야죠. 근데 롤스부터 차근차근 잘 이해를 해두고 이 문항에서 어떤 패턴을 물어보냐 이렇게 보니까 이거죠. 갑, 을, 갑을 각각의 특성을 알아두되 둘을 엮어서 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문항이 중요한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모평, 학평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우리를 훈련시켜주고 있어요. 우리는 기꺼이 훈련해서 꼭 좋은 점수를 앞으로 맞으면 좋겠고요. 오늘 그만큼 잘했으면 너무 잘했다라고 당연히 칭찬해주고 싶어요.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부터잖아요. 이제 오늘 보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잘해야 되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이런데요. 네. 그렇잖아요. 3월 보고 4월 보니까 조금 문항의 느낌이 좀 다르다. 그러니까 3월의 경우에는 새로운 선택지, 낯설고,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봐서가 아니라 22학년도에 들어와서 처음 본 시험이어서 그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나 개념한다고 했고 기출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뭔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의 나의 좀 판단하는 훈련, 사고력을 좀 측정하는 것이 관건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었던 평가 문항들 그거를 나한테 되게 좀 각성시켜 주는데 다시 봐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죠. 둘 다 그런 장점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내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면서 또 얘기하게 되네요. 결국은 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을 꼬린 지점을 잡고 그래서 뭐 서울시 교육청, 경기도 교육청 각각의 출처가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밟고 모평으로 가는 겁니다. 평가 문항으로 가는 거죠. 네. 그래서 조금 느낌은 달랐을 수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나의 보완점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자. 그게 결국 우리는 학평에서 모평과 평가 문항으로 가는 것이다. 거기에 4월쯤 되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. 제가 학생들하고 항상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. 이런 고민들이니까. 일단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현역 동지님들이라면 지금 3학년 가면 어떡하지? 불안해. 애들 다 공부한 것 같은데 나만 안 했나 봐. 이제 이러고 긴장돼서 왔잖아요. 근데 와보니까 역시 열심히 하는 애는 열심히 했지만 나만큼 안 한 애들도 많구나. 이런 살짝 긴장도 좀 풀어지면서 좀 선생님들 파악도 되고 새로운 생활에 좀 적응된 딱 그런 상태인데 이제 학교 스케줄 팍팍하게 들어오죠. 수행평가 한다. 너네 수시를 놓치면 안 돼. 너네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버리는 거야. 수시 열심히 해야 돼. 막 이런 말들 하면서 또 수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신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3월, 4월 학평 보니까 내가 못한 것도 많고 불안하잖아요. 뭐 어떡하겠어요? 뾰족한 수는 없어요. 다 견디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었던 학습량 거기에 좀 더 늘리고 그러려면 내 죽어나가는 시간들 다시 살려내는 거. 막 갑자기 잠줄이고 막 하는 것보다 조금씩 그 죽은 시간들을 살려내서 해내야 되거든요. 같이 합시다. 그러려면 일단 멘탈 문제예요.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 자꾸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딴 걸로 바꿔 이런 다른 확 뒤집는 걸 찾기보다는 지금 내가 최대한 그래도 적응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야금야금 차근차근 착착 왜 3, 4월이 꼬린이 아니니까요. 왜 거기에다가 선생님 저 그래도 좀 각성이 안 돼요. 4월 보니까 좀 저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좀 마음이 안 잡혀요. 저 이거 분명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한 3, 4주 놀 거 뻔해요.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각성되는 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? 3, 4월 시험 봤지만 재도전하는 선배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. 그 선배들 들어오면 또 판이 달라져요. 그러니까 지금 잘한 걸 가지고 자신감 갖고
탄력 있게 공부하는 건 좋지만 또 공부해 본 선배들이 들어와서 아, 내가 또 그 사이에서 또 경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방심하지 않기. 아, 이거 이제 약을 주는 건지 뭘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해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좀 마음이 풀어진다라고 하면 지금과는 또 다른 경쟁의 장이 열리다는 거 잊지 말면서 같이 마음 잡고 해요. 저도 같이 옆에 있으니까요. 그리고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 힘들죠? 마음 힘들 거예요. 이제 난 반수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선생님 저 새내용 거의 만점이었었거든요.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로워요.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수능 끝나고 몇 달만 지나도 다 새로워요. 그래서 되게 야무진 마음가짐이 필요해요. 그거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고 수능 준비만 올인한 친구들은 아마 이제 아우 야 수능만 준비하는 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. 내가 고3 때는 현역 때는 진짜 알차게 야무지게 즐겁게 학창생활 했구나. 놀면서 우정 쌓으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고3 생활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었구나. 틈틈이 잘 놀았구나.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아마 빡공 모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효율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완고 좀 잘하고, 예. 그리고 또 혹여나 사탐은 나중으로 미뤄두거나 하지 말고 이제 분량 조절을 하면서 다 같이 끌고 가는 거. 이런 얘기를 야금야금 해드리고 싶네요. 이거 안 놓치고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저번에도 했었던 얘기 또 한 번 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.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. 완성의 단계에 가는 과정이잖아요. 그때는 계속 반복이에요. 서로 이 분량도 조절해가면서. 근데 그 반복을 기꺼이 견뎌야 돼요. 잘했다 그래도 겸손하게. 못했다 그래도 지금부터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. 그러려면 일단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. 조금 더 밝은 생각해요. 좋은 음식 먹고 너무 피곤하면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하고. 알겠죠? 자, 우리 모두 수고했고요. 마무리 잘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립시다. 자, 그러면 해설 강의도 또 함께 해주시고요.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만나요.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. 고맙습니다.